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한 주말을 꽉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건강묘지 1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네, 자 요즘에 아침에 옛날에는 한 8시가 네. 돼도 껌껌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 창문이 굉장히 커요. 근데 6시쯤 되니까 전 자고 있어야 되는데 햇볕이 막 비쳐가지고 네. 잠을 설쳐갖고 그냥 하루 종일 좀 피곤해서 이제 요즘에 안대를 하고 자거든요. 네. 근데 그 요즘에 그 빛과 그다음에 성장, 빛과 너무 밝은 빛에서 자면 또 이제 암도 걸린대요. 또 어린아이들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그러면 또 키가 안 크니까 그런 걸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커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암막 커튼이라고요. 빛을 예. 충분히 차단해주는 커튼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알고 계시면요. 우리 아이들을 푹 네, 잘수 그렇죠. 있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특히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 키 성장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바로 키 성장의 정 성조숙증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시고 계십니다. 네, 서정한 의원의 박기원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메가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넷도 또한, 있죠? 네, 그렇습니다. www.wowtv.co.kr을 통해서도 상담받으니까요.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희정 씨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기가 지금 한 5살 됩니다. 5살. 네, 이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때. 네. 유치원도 가고, 그렇죠. 초등학교도 가고, 이제 애들 키도 재고 막 그럴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그 몇 센티미터에 많이 좀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요즘 이 식습관으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좀 많이 발생해서 많은 엄마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성조숙증 아동이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남녀 학생의 그 어린이의 발생 빈도를 보면 네. 여자 어린이들이 남자 어린이들에 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23배까지 많이 증가가 되는 걸로 특별한 나타나 있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그것은 이제 여학생들 중심으로. 여자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자 어린이들에 비해서 2년 이상 그 사춘기가 빨라지죠. 예. 네. 예, 이제 그래서 남자 어린이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인스턴트라든지 패스트푸드 또는 환경 호르몬의 문제, 이제 또 그 저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게임기 여기서 전자파, X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춘기가 빨리 오면 그 성조숙증, 그러니까 성조숙증이라보다는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호르몬이 네. 나와서 아이들 키라든가 전체적인 그 이 리듬이 좀 어른처럼 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어떤가요, 이게?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성조숙증이라고 하면 여자 어린이들은 8세 이전, 예. 남자 어린이들은 9세 이전에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돼서 이제 성증이 나타난 예. 이거를 이제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평균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 어린이들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성호르몬이 분비돼서 가슴에 멍울이 생긴다든지 또는 그 남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고환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참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만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성장기 의 시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그것도 역시 성 그 조숙증 범주에 넣어서 그 네.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는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초경의 시기가 2.4년 빨라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여자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말 정도 초경이 오는 게 그게 평균이죠. 예. 아. 그런데 그보다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이제 초경이 오게 되면 그것도 조숙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예. 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성조숙증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에 정말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예. 그 원인이 예. 뭐 원래는 이제 다른 원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예. 좀 환경적인 면 때문에 많이 생겼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조숙증이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도 보면 학교 다닐 적에는 나보다 컸는데
나중에 졸업 후에 보니까 나보다 내가 더 커져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친구가 빨리 크고 빨리 멈추는 이제 조숙증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 유전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조숙증은 그 저 뇌하수체의 문제 또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병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것은 네.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것은 10만 명 중에 1명 정도에 해당이 될 거고, 나머지 이제 오는 원인은 그런 그 저 영양 과잉 섭취 이제 이런 문제 또는 그런 그 저 유전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인해서 그 조숙증이 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 성장 속도가 빨라져 성조숙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예. 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첫째는 이런 그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가 이제 최종 키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여자 어린이들이 초경이 있고 2년 정도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초경이 오게 되면 5학년 정도 성장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성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최종 키를 줄이는, 그러니까 부모님 키와 관계없이 최종 키가 작아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초경이 온다면 최종 키는 155 미만으로 결정 90% 이상이 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린이들이 결국 그런 그 초경 사춘기 이게 빨라졌을 때 그런 그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좀 놀림감이 된다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최근에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그런 성폭력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런 그 학교 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결국 그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에 이런 그 조숙증이 조기 폐경이라든지 또는 그 생리불순, 심한 생리통, 또 이러한 것들이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가 돼 있고, 또 저 여성암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성조숙증을 조금 알고 싶어 하고 또 많이들 공부를 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검사를 좀 받으려는 추세인데, 문제는 이렇게 검사를 받고 오신 어머님들 얘기를 들으면 예. 기관마다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어디에다가 예, 이제 기준을 그렇습니다. 봐야 그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검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그 부모님 키로 그 수치로 계산을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남자 어린이는 엄마 아빠 키 플러스 13 나누기, 여자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키 마이너스 13 나누기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손가락뼈 13개에 점수를 매긴 TW3 방식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미국이나 유럽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항상 그 하는 얘기인데, 이 검사를 그래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이 한 곳보다는 좀 그 임상이 풍부한 이런 전문적인 곳에서 3곳 이상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오차가 많이 날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우리나라 어린이에게 맞는 검사법을 우리 그 어머니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 체중하고도 연관이 있고, 예. 그래서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 여자 어린이들도 물론이지만 특히 남자 어린이들의 경우에 예. 그 부모님들이 그 오인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 어린이들은 성호르몬이 분비된 가슴 멍울 생기고 성증이 나타나는데, 예. 남자 어린이들은 테너블류법으로 볼 때 1, 2단계에서는 성증이 잘 안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상당히 또 다른 곳에 검사했을 때 그게 오진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남자 어린이들의 경우는 그 고안 사이즈가 커진다, 이걸로 구분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남자 어린이들은 그 첫째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머리에서 그
냄새가 나죠. 네. 예, 보통 이제 총각 냄새 난다 하는 중학교 예, 때 체육 시간 끝나고 나면 아주 그 냄새 때문에 제가 그냥 피지가 네. 많아지면서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서 예. 검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럼요. 그다음에 그 예. 네. 여학생 같은 경우 초경이 그러니까요. 끝나면 시작되면 끝나는 게 시작되면이죠. 그렇죠. 시작이 되면. 네. 그럼 이제 이미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님들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예, 예.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초경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남학생은 변성기, 남학생 상당히 그 목소리 변하는 시기가 언제나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여학생은 초경.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초경이 있고 2년 정도 키가 큰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대신 초경이 있으면 성울몸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성장판이 닫혀가는 이제 그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시기라고 하더라도 초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키가 안 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성 호르몬 조절시켜서 바로 그게 성장판 지연시켜주는 그러면 성장기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키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초경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치료가 안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인지 아닌지, 아닌지, 그렇죠. 예, 걱정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성조숙증 위험 자가 진단법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지금 여기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 꼭 네.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키가 또래보다 월등히 크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조금 전에도 그 남학생 저 성증 구분하는 걸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주 간단하죠. 그 전에 비해서 성장률이 좋아진다. 한 달에 1cm 정도 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춘기가 온 겁니다. 아, 성장률이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부모님은 좋아지면. 키가 쑥쑥 크니까 물론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면 사춘기는 그 검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사춘기가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될 거고. 네, 방심하시면 네.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자 어린이가 이제 3학년 이전에 가슴에 멍울이 생긴다든지 아프다고 한다든지 이와 같이 그런 성증이 나타나고. 약간 이거 궁금한 게 요즘 제가 예. 목욕탕에 가봤더니 예.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여학생들 보면은 예, 약간 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과 살과 이 전망으로 어떻게 좀 그렇죠.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체지방이 지금 그 최근에 그 서울시 교육청 발표를 보면 초육 여학생의 91%, 초육 남학생의 93%가 과체중 또는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그 체지방이 렙틴 호르몬, 성호르몬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학생들은 성장이 빨리 나타날 수밖에 아하.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체중이 30kg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유전성으로 오는 경우는 체중이 25kg에서도 성호르몬 분비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머리에서 그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그 초등학교 그 6학년 이전에 남자 어린이들이 이렇게 체모가 생긴다. 또래에 비해서 결국 그 체중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그 진료를 하면서 보면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려도 잘 먹어야 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네.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죠. 못 먹어야 큰다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엔 그렇죠. 요즘엔 네. 영양 과잉 섭취 때문에 문제지. 또 그런 말이 생겨났네요. 네, 지금은 영양이 부족해서 키가 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비만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성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린이들에게 사실 인터넷이나 성인물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적인 호기심. 그래서 이 몇 가지 그런 6가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포인트를 네.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2가지 정도 해당이 되면 조숙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해당이 되면 빠르게 전문적인 곳에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 나온 전화번호 026676-0114번이죠. 그 전화로 현재 전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님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고 어떻게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지금 키는 한 140 정도 굉장히 커요. 네. 무게가 한 43kg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근데 몇 달 전에 보니까 팬티에 좀
이렇게 뭐가 묻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직장맘이다 보니까 신경 이래저래 못 써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얘가 배꼴이 크고 또래들보다 좀 잘 먹고 좀 성장은 잘 이제 그 당시엔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되다 보니까 걱정이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 작년 초등학교 2학년 이때는 키가 몇 센치 정도 컸나요? 많이 컸나요? 작년 부쩍 많이 크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딴에는 좋아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린이는 키에 비하면 체중이 지금 과체중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 어린이들이 체중이 42kg 이상이 되면 자궁발육 충분하게 초경이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약간 비쳤다고 하는 것은 그 분비물인지 아니면 그 색이, 그러니까 초경이라고 해서 꼭 양이 많고 성인 그 생리처럼 정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비추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색깔이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약간 좀 갈색.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는 안 해보셨죠? 아직. 이제 이런 경우도 역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좀 방심을 하신 것 같은데 빠른 거죠. 바로 그 급성장기가 여자 어린이들은 4학년에서 5학년 이 시기에 와야 되는데 2학년 때 와버렸기 때문에 2년 정도 빨라졌다고 보고. 빠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면 지금 현재 키는 크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대로 진행이 돼버리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 성장이 끝날 걸로 예측이 되고 최종 키는 155 미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곳에서 검사를 받으셔서 일단 약간 비쳤다고 하더라도 그걸 초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에 따라서 그 성장판 지연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예사롭게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이를 또 그 성조숙증으로 또 유발시키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 다시 한번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 한 통. 잠시 후에 전화 받기로 하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학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가 되자. 이 얘기는 성적 표면 맨날 보지 마시고요. 아이의 몸 상태 좀 보시고. 아까 금방 전화 오신 그 어머니처럼 아이 가끔 팬티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목욕탕 가서 뭐 가슴이라든가 척추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래서 학부모만 되신 분이 이런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좀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죠. 시기를.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 그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학생은 중1에 내원을 했던 학생인데 아빠가 키가 172, 엄마는 160. 그 중1 때 키가 155에 66kg. 과체중이죠. 비만이죠.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 조숙증으로 인해서 체중 키를 이미 사춘기는 진행이 된 거고 체중 키를 167로 진단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다른 곳에서 이제 검사를 한 결과 오기 전에 거기에선 체중 키를 173 정도 봤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좀 헷갈리시기도 했겠지만 좀 방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이미 키가 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키가 168, 체중은 84kg. 그러니까 검사해 보니까 성장판은 뭐 90% 이상 닫혀 있고,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이와 같이 놓쳤을 뿐만 아니라 고도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간까지 오는 이제 그런 건강의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그 사례를 보시면. 여학생의 사례인 것 이 같은데요. 학생은 이제 아빠가 182, 엄마는 171. 상당히 키가 다 큰 집안이에요. 언니는 이제 169. 이것은 이제 사실 그 이와 같이 조숙증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내원 당시에 검사를 해보니까 성장판이 90% 이미 닫혀 있는 단계고, 그래서 최종 키가 150 내외로 이제 결정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경우는 조숙증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던 학생입니다. 치료를 했던 학생인데 그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키가 안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초경 전에는 키가 어떤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10cm 정도 키가 크게 되는데 이 잘못된 그런 부작용이 왔을 때 키가 1년에 3cm 내외로 커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cm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못된 그런 치료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키가 안 컸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정말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병원에 가서 좀 직접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예, 예. 검사는 좀 몇 세 때 가는 것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여자 어린이들은 초2 정도, 네. 남자 어린이들은 초4 4학년 정도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또는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경이 오는 경우도 3, 4개월에 한 명 정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 있죠. 가장 빨랐던 예. 어린이는 저 7세,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가 초경이 아, 와서 그래요? 내원했던 그런 경우도 그런 있었어요. 사례도 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벌써 5세, 6세, 7세 이때 이미 그 멍울이 생긴다든지 이런 성증이 예.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증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검사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 네. 먼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체중 또는 예. 비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조숙이 오는 경우가 6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키나 이제 체중 이런 걸 재겠군요. 예, 예. 그래서 식습관, 생활 습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체크를 한 이후에 네. 이제 그 성장판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권량 검사, 스트레스 검사, 체성분 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성호르몬 그 검사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숙증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최근에 호르몬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무슨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예, 아니면 음식 속에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닭이라든가 이제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음식으로 이렇게 쓰는 그 동물들을 예. 키울 때 예. 빨리 키우려고 성장 호르몬 아.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예. 이런 그- 경우를 간접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 예. 어떻게 또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어제도 이제 기사 보고 깜짝 이런 놀랐네요. 경우가 있었죠. 예.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 3세에서 6세 된 여자 어린이들이 예. 가슴에 멍울이 생긴다든지 3세가 예, 3세에서 3세짜리가 6세. 예, 예. 예. 예, 그리고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생리가 왔다든지 초경이 예. 왔다든지 이런 그 한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 그 어린이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린이집 여기에서 그 매주 그 정기적으로 그 닭고기를 급식을 예. 먹고 그런 어린이들 또 이걸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원조된 닭고기고 또 그 닭은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을 네. 이제 먹고 사람이 그랬을 닭을 때 또 그런 먹고 그렇죠. 예, 그런 환경 호르몬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죠. 음식 가지고 예, 예. 자꾸 그렇게 장난치면 큰일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예, 예. 자손들이 그걸 또 네. 자식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제발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처럼 키 성장의 적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딸아이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네.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말랐어요. 네. 노래보다 많이.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부쩍 냉이 심한 거 있잖아요. 예, 네. 분비물이 예, 그러는데 예. 지금 이러면 바로 초경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치료하면 초경을 늦출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좀. 현재 4학년이라고 그러셨죠? 네, 키는 몇인가요? 아이가 140한7 아, 그 그래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예. 커요. 예. 예. 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예외적인 건데 이 어린이가 지금 현재 비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 특히 유전성으로 인해서 엄마가 좀 초경이 빠르셨나요? 좀 많이 빨랐어요. 제가 6학년 때 했으니까 그 당시 빠르셨나요? 많이 예. 빨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전성으로 오는 경우는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체중과 관계없이 초경이 빨라질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체중이 42kg에 이제 자궁발이 충분해져서 초경이 오게 되는데 40kg 미만에도 그러니까 35kg에도 초경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초경 전에 분비물이 빠르게 많이 증가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초경이 아마 그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1학기 정도 내로 그 초경이 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시면 지금 키가 47이라고 하셨고 검사해 보시면 초경은 언제 올 건지 최종 결만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에 비하면 빨라지는 거니까 여기에 따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떤 치료를 이분은 좀 네. 초경을 지연시키는 처방과 처방을 치료. 해야 되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꼭 치료가 필요한 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애기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뭐 벚꽃이 이뻐 요즘에 꽃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여기서 그렇게 꽃이 맞으셨네요. 네, 그래요. 네. 자, 어떤 것이 걱정이 좀 되시죠? 네, 저 9살 먹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예. 네. 엄마 아빠는 키가 별로 안 커요. 예, 예. 아빠는 173이고 예. 엄마는 153이에요. 예, 예. 그런데 아기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136이에요. 이게 적은 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조숙증입니다. 체중은 몇 킬로그램인가요? 체중은 30kg 나가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엄마가 보시기에 이 어린이가 가슴에 멍울이 생긴다든지 그런 성증이 아니 있었나요? 남자아이예요. 아,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여자 어린이하고 남자 어린이하고 좀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체중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조숙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남자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체중이 40kg 넘었을 때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뭐 키라든지 이런 걸 뭐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2학년이니까 4학년 정도 2년 후에 4학년 정도는 그때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4학년인데요. 그럼 키나 검사를 체중에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어디 가서? 네. 전문적인 곳에서 네, 죄송합니다만요. 검사를 네, 저희가 방송상에서는 일일이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전화 네, 네. 다시 끊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그때 상세하게 네, 가까운 전문 병원을 감사합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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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한번 또 받아볼까요? 예, 자, 잠시 후에 또 전화 받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 질문 드리는 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또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예.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초경과 변성기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초경과 변성기 이전에 조숙이 왔을 경우는 성호르몬을 조절시켜서 결국 초경과 변성기를 지연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처방을 하게 되고 초경과 변성기 이후에는 성장판 이미 닫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성장판 지연 처방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온 건지 유전성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물론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 식이요법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그 음식 조절이 운동요법보다 사실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 예. 운동요법은 부모님들이 이 운동은 물론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운동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탄수화물만 소모시키기 때문에 식욕이 오히려 더 땡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빠르게 걷기, 산책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죠. 이걸 하면 지방을 태우는 그 소모시키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유리하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의 그 성저숙증 치료 기간이 좀 예. 그 아이들마다 좀 다르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한 좀 패턴이 좀 예. 많이 좀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정도?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 이제 3개월간 조숙증이 왔을 경우에 1차적으로 그 3개월 정도 성호르몬 조절시키는 이제 처방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런 비만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라고 하는 건 최종 키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자 어린이들은 최종 키가 160 정도, 남자애들은 최종 키가 170 정도 되는 수준까지는 치료를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그 치료법이 약물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 이런 것들로 예. 이제 얘기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그 네, 말씀을 약물요법에는 자, 그럼 다음 한번 이제 저희가 치료 사례 준비했죠? 네. 네. 예.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참 잘된 케이스 몇 개 모아봤습니다. 예. 네. 이 어린이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키와 체중에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3개월 동안 체중은 6kg 감소가 됐죠. 그런데 키는 5cm 정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체중을 줄이면 키가 안 클까 봐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체중이 줄어도 키 큰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장기형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그 사례는 이 학생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단 결과 6개월 후에 초경이 올 것으로 예측을 했고 최종 키가 160 미만으로 예측이 됐던 학생이죠.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초경 지연 처방을 한 결과 초경이 18개월 정도 지연됐기 때문에 최종 키가 168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 여학생입니다. 그러면 또 한 이제 가지. 병원에서 예.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다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 체성분이라는 이런 그 체지방 양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식단, 네. 영양 상담과 이제 운동 처방을 병행해서 하게 되죠. 네. 네, 그렇군요. 그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고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요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말고 또 좀 네. 진료실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머리에 많이 남았던 네, 그 치료 기억에 사례 남는, 학생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치료가 좀 안타깝게도 시기를 놓쳐갖고 좀 안 됐다라든가 예, 이제 예. 이런 학생들 내용을 좀 예, 주실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학생은 이제 부모님이 좀 키가 작으세요. 예. 부모님이 아빠가 키가 165가 안 되시고 예. 부모님 엄마도 좀 작으시고 그런데 그 학생은 이제 운동, 야구에 이제 소질이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선수였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역시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네. 영양 과잉 섭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만이 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조숙이 왔던 이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치료하면서 쭉 꾸준히 이제 체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키가 180 이상 됐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은 이제 투수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기가 그 운동 선수 생활을 하는데 키가 투수는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네. 최종 키는 한 183, 4까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결국 그런 그 사례가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기를 놓치는 사례. 이것을 이제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인데 이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다 또래들의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5학년에 사춘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또래에 비해서 월등히 키가 크니까 좋은 저 중학교로 스카웃이 돼서 갔던 학생인데 그리고 이 학생이 그 다른 또래에 비해서 키가 크다 보니까 이제 골키퍼를 했던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 골키퍼 하려면 적어도 190은 돼야 될 텐데 네. 그렇죠. 검사- 188, 뭐 190, 185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니까 최종 키가 170 정도로 조숙이 와가지고 그랬던 사례.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방심을 하시고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성장판은 거의 닫혀 있고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 그 포기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도 조금. 운동 선수들 특히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꿈과 키가 아무래도 예, 예.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예, 예. 때문에 좀 네.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처럼 상담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나와 계신가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네네. 그 여자 안녕하세요. 여자 네. 어린인가요? 예, 여자아이고요. 예. 저희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요. 예. 키가 143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몸무게는 38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가끔씩 가슴을요. 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멍울이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예. 그 이제 자기가 가슴이 이렇게 좀 예. 아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요. 그래서 그 네. 지금 현재 네. 지금 체중으로 볼 때 체중이 38kg 정도 됐는데 성호르몬이 분비가 안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이 어린이는 최근에 분비된 게 아니고 3학년 때 이미 분비가 3학년 1학기 정도 됐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이게 살이 대개 그런 그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네. 살이 쪄서 가슴살인지 멍울인지 이게 그 그러니까요. 구분을 잘 못하시는 예. 경우가 있는데 성호르몬이 분비된 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 검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체중이 현재 38이니까 40이 넘으면 사실은 생리가 초경이 올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검사해 보시면
네. 현재 키가 43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검사를 해보시면 초경은 언제 최종 결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최종 키가 160 미만이 될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이 네. 됩니다. 아직 네. 검사는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네. 만약에 검사를 해보셔서 네. 이게 초경이 빨라진다든지 그럴 경우는 초경을 지연시키는 이제 그런 그 처방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아서 그러는 건가요? 물론 키에 네. 비해서도 과체중이지만 네. 초경의 시기가 빨라지는 거죠. 원래는 5학년 말 정도 와야 되는데 4학년 때 온다면 빠른 거죠. 아, 지금 전혀 초경이 안 왔는데. 아니 현재 초경은 안 왔지만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 엄마께서 네. 지금 현재 이미 지금 이 상태는 3학년 1학기 정도의 성호몬이 분비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네. 아직도 지금 38kg인데 아직 구분이 잘 안 되신다고 하는데 그건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가슴살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돼서 그러신 거고 네. 검사해 보시면 이미 그럼 진행. 지금이라도 혹시 병원에서 늦추는 그 약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 치료- 초경 전이니까 아. 초경을 지연시키면서 근데 얘 언니가요, 예. 선생님. 지금 예. 중학교 1학년인데 예. 아직도 초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제간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형제간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언니가 늦었으니까 또 동생도 그건 그렇지가 아, 않습니다. 예. 검사를 해보세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언니하고 동생하고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네. 뭐 쌍둥이도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렇죠. 아,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네. 자, 예, 건강하시고 예쁘게 알겠습니다. 키우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전화 제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자 어린인가요? 예, 여자 어린이고요. 예, 지금 학년은 4학년인데 예, 생일이 2002년 1월생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즘 따지면 한 3학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7살에 간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만구세 이제 막 지났는데 예. 작년 지금 4학년이니까 한 3학년 한 가을 정도 됐어요. 가슴이 약간 생겼어요, 몽우리가. 예, 예, 지금 점점 이렇게 좀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키는 한 134에서 5 정도 되고요. 예, 예, 몸무게는 한 29 정도 예, 돼요. 예, 예. 그래서 가슴 이게 팬티 분비물 같은 건 아직 없는데. 아,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래- 가슴이 이렇게 자꾸 예, 생기니까. 그 생일 기준으로 본다면 이 학생도 좀 빠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재 체중도 29 정도 됐고, 그러니까 성호르몬 분비가 시작됐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검사를 해보려고 가까운 이제 그냥 병원에 예, 예. 소아과에 가면서 선생님한테 이런 증세가 나온다고 하고 또 한의원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더만 예, 예. 극히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전문적인 곳에서 임상이 풍부한 전문적인 곳에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검사를 뭐 성장판 검사라든지 검사를 했을 때도 의사의 그런 그 판독이 많이 오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곳에서 검사를 해보시면 이 학생은 지금 현재 뼈 나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많아져 있을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분비가 된 거고, 그럼 초경은 언제, 최종 키는 얼마, 이런 것들 현재 지금 7살 생일이 이제 늦다고는 하지만 결국 보면 현재 키가 평균보다는 좀 작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최종 키 문제도 있으니까 검사를 꼭 그 전문적인 곳에서 받아보세요. 예,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아까 그리고 저희가 치료 사례 계속 얘기를 좀 들었는데 바로 예. 이 치료 사례가 여러분들의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치료 사례가 좋은 잘 된 것만 저희가 참고하셨던 모아뒀는데 예. 또 한두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다음 학생 사례는 예. 남학생인데요. 예. 이 학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과체중 때문에 이제 그 조숙이 왔던 학생이죠. 그래서 체중이 4개월 동안에 6kg 체중이 감소하고 성장기형 다이어트. 그러나 키 크는 것은 성장률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네. 이런 그 4개월 동안 6cm.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부모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체중을 줄여도 키 큰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걸 상당히 그 체중 줄이면 키가 안 크면 어떡하나 이걸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체중을 줄이는 게 키 큰데 유리한 겁니다. 예. 또 다음 사례를 하나 보면 이 학생은
지금 현재 이 학생은 그 이전에 내원하기 전에 조숙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런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키가 안 컸던 거죠. 그래서 키가 1년에 3cm밖에 키가 안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치료를 중단하고 내원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치료 결과로 보면 성장률이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최종 키는 163 정도, 평균 키 정도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치료사가 굉장히 많을 테는 건 저희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이제 아무래도 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네. 상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좀 OX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큰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선생님 정답은요? X죠. 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것도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인데 성장통이 키가 많이 크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장통이 온다는 것은 키가 자란다는 건 뼈도 자라야 되고 마찬가지로 근육과 인대도 그렇죠. 자라야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뼈는 자라는데 이게 인대 근육과 그렇죠. 인대는 조금 딱 속도가 느리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성장통이 오는 거고 성장통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저 수면 중 또는 자고 일어났을 때 이때 이제 오는 것이 평소에 운동하는데 이제 무릎이 아프다. 이건 성장통 아니죠. 그래서 그건 관절통이죠. 그러니까, 근육통이고. 이와 같이 이제 성장통이 있을 경우는 자기 전에 키 크기 체조, 인대와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이런 걸 꾸준히 하게 되면 성장통도 없어지면서 성장률은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통은 없는 게 사실은 더 건강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밸런스가 맞춰서 성장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뼈하고 인대와 근육이 같이 싹 자라면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뼈는 자라는데 인대가 안 자라면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서 아야야 해서 부모님도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우리 딸 크네. 근데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성장통 우리 아들이 지금 엄청 아파하는데 우리는 얼른 아파라 그런다는 아니 거죠. 키가 막 쑥쑥 클려고 하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실 수 이 있죠. 시간을 그거는 빌어서 오해라는 여러분, 거죠. 그거는 X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네, X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영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저 수영 선수 다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이것도 X군요. 왜죠? 이게 이제 그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수영이 키 큰데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94년도부터 지금 벌써 17년간 이 분야만 임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임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체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체 위주의 운동이라는 거는 농구, 배구, 줄넘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스케이트, 발레, 축구 이런 것도 그렇죠. 사이클, 러닝 머신, 뭐 조깅 이런 것들. 하체 위주의 운동이 키 큰데 좋은 거고 상체 위주의 운동은 키 큰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상체 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어깨가 넓어지고 발달되는 운동. 이게 상체 운동입니다. 그렇죠. 수영하면 좀 어깨가 쫙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 선수는 키가 크지 않느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반 어린이와 비교하면 안 되고 운동 선수끼리 비교를 해본다면 농구, 배구가 더 크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하체 위주의 운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 선수는 키 큰 선수, 키 큰 그렇죠. 사람 중에서 뽑아서 수영 선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영 선수가 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쨌든 뭐 농구 선수들에 비해서는 훨씬 좀 작은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농구 선수는 정말 키가 크죠. 자, 그다음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네, 초경이 시작돼도 키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요건 아까 좀 원장님 말씀 잘 들었으면은 OX 확실히 분간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경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2년 정도 키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성장률은 떨어지죠. 성장판이 닫혀가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체중이 적게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는 초경이 없는데도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꼭 그 초경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초경이 아직 없으니까 나중에 클 거다 이렇게 방심하고 또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초경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50대 사모님들이 이거 끓이고 나가시면 아저씨들이 굉장히 긴장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치 음식이에요, 이게. 네. 예. 키성장에는 사골국이 최고 음식이다. 저 사골 많이 먹고 자라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X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죠. 네.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사골은 그 수분을 빼고 나면 90%가 지방이죠. 지방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과체중 또는 비만 이럴 때 오히려 체중을 더 증가시키는 체지방을 더 늘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키 큰데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저도 이거 사골국 많이 먹었는데요. 네. 배만 나오더라고요. 그건 운동은 이제, 안 하고. 네. 거기에 밥을 비벼서 빨리 그렇죠. 밥을 말아서 말아서 먹죠. 네, 그럴 네. 수 있죠. 거기다 저 파 송송 썰어 놓고 고춧가루 있잖아요. 과식하게 탁 되죠. 넣고 그다음에 밥 한 그릇 더 말아서 먹으면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이고 잘 먹네. 한 그러니까요. 그릇 더 먹어. 네. 그래도 배만 나와가지고 요즘에 어쨌든 뭐 그게 부모 사랑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이런 음식 그냥 가끔 먹으면 좋긴 하겠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자주 먹으면 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알겠습니다. 꾸준히 그런 건 안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예방법으로 살을 빼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다는 내용인데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예. 자, 비만과 성조숙증의 상관관계 예. 어떨까요? 역시 그 비만이 성조숙증을 부르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세계 인구 중에 10억이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하는 인구로 지금 그 WHO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런데 성장기 어릴 때부터 이제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지방 세포 수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한 번 늘어난 지방 세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인 비만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사례에서 보면 결국 이게 미국의 사례인데 1960년에 이제 그 접시 사이즈가 지름 23cm였던 것이 30.5, 7.5 네. 정도 지금 50년 사이에 이 접시 사이즈가 늘어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성인 남성은 허리가 35인치였던 게 40인치, 여자는 32인치였던 게 평균 허리 사이즈가 37인치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여자의 평균 체중이 64에서 75kg, 남자는 평균 체중이 88kg까지 늘어나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이 운동이냐 음식이냐 볼 때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비만인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운동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운동보다는 안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서도 그런 그 그릇 사이즈, 밥그릇 맞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이런 예. 사이즈를 비만일 경우는 많이 줄일 필요가 다이어트 있습니다. 교본에 보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음식 조절을 하라가 1번 순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운동으로 인해서 체중을 빼려고 한다면 그게 다 이제 근육으로 가지 않을까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예. 탄수화물만 소모시키니까 더 허기지니까 더 먹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강도가 낮은 그러니까 빨리 걷기, 속보 또는 그 산책 이런 정도를 꾸준히 했을 때 우리 몸의 체지방이 감소가 됩니다. 네. 살을 빼려면 체지방 감소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을 매일 운동을 해줬을 때 네.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네. 강도 높은 운동,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그렇죠. 빠르게 걷기라든가 예. 뭐 자전거를 천천히 탄다거나 예. 이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예. 꾸준하게 해줘야 지방이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 탄수화물 예. 네. 그러니까 더 먹게 되죠. 더 땡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오면 이렇게 뭐 그러니까 더 배가 콜라, 고프고요. 밥이 땡기는 말이죠. 네. 예, 예. 네. 더 식욕이 더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림을 부모님들은요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좀 소식도 하시고 같이 또 운동을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요 성조숙증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해서 막연히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 한 말씀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자 어린이들은 초2, 남자 어린이들은 초4 정도가 되면 이런 조숙증이 아니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검사를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여자 어린이들은 그 이전이라도 성증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검사를 또 받아보시고 또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조숙증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될 건가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를 했을 때 만약에 키가 잘 안 큰다. 그러면 그건 부작용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초경도 지연이 되고 키도 잘 크고 이랬을 때 최종 키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지. 초경은 지연이 되는데 키가 안 큰다. 오히려 네. 최종 키를 마이너스 시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 키가 안 큰다고 한다면 네. 그 치료를 중단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그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한의학적으로 방법에 대해 잘 살펴봤고요. 서정환의 박기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14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www.wowtv.co.kr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새 건강 매거진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요. 또 역시 유익한 정보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